네, 안녕하세요. 옥천에 살월이 왔다. 이제 저는 진행하는 곰디입니다. 벌써 제가 진행하는 옥천에 살월이 왔다가 네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첫 마을은 안내면 인포리의 마을 두 곳을 2시간에 나눠서 차례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군북면 환평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새 할머니를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바로 거기서 이어지는 저번 주에서 딱 끊긴 부분 그 다음부터 곧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뵀던 분은 이귀례, 정구례, 이홍례 요 세 할머님인데요. 이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정구례 할머니를 제외하면 다른 분들께서는 근처 마을이든 혹은 또 근처 지역인 또 도시 대전에서 오시는 등 타지에서 시집살이를 하러 오셨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환평리라는 마을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 삐알이라는 말, 정말 이 말의 좀 뜻을 어떻게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서 올바른 뜻을 좀 찾아보고자 여러 번 제가 애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간 듣기 평가처럼 삐알 마을 요런 되게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국 비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환평리를 직접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환평리라는 곳이 비탈진 곳에 이제 마을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바가지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 바가지샴이라는 말이 이 박우물의 충남 방언이더라고요. 박우물은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는 얕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 충북 그리고 옥천이라는 곳이 예전에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또 광역시로 나오기도 했고 또 경상북도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각지에서 온 분들 그리고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또는 이 방언 같은 걸 통해서 그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또 한번 알 수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거에 바로 이어가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정말 말씀들도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이 겨울날에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다가 물이 쏟아져가지고 이 쏟아진 물에 귀랑 이제 머리카락이 또 얼기도 해서 집에 도착해서야 그 식구분들께서 이 얼어붙은 얼음을 떼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이길의 할머님. 아마 그런 말씀은 정말 겪지 않고는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떠올리는 예전 모습, 우리가 겪지 못한 예전 모습 하면은 떠올려지는 공통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뭐 조선시대라든지 혹은 한 20세기 초반까지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곤 하는데, 그 냇가에서 이 여성들이 빨래를 하거나 또 혹은 물을 길거나 이럴 때 그 여성들이 모여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이 냇가라는 곳이 사랑방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머릿속에서 공통된 모습으로 또 떠올려져 있잖아요. 또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모습 역시 바가지 잠에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던 그런 걸 겪어온 분들이라서 다시 한번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제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기록, 그리고 또 찾아뵙고 또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치유 과정이랄까요? 좀 건강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듯한, 또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얻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환평리 같은 경우는 바가지 샴이 마을에 두 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한 군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어도 한 군데는 이 비탈, 낮은 비탈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또 길러 내려가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귀래 할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하셨다라고 털어놓듯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소 먹이는 일도 하고, 또 정구래 할머니께서는 시할아버지나 시할머니, 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기도 하셨고, 역과 버스가 있던 200리까지 또 걸어가기도 했고, 그 걸어가는 200리와 환평리를 잇는 도로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운전을 할 때 초보 운전인 분들은 좀 거기서 연습을 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험준한 코스기도 하지만 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어르신들께서 입모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아스팔트로, 그리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또 넓어지기도 한 게 정말 정말 좋아진 거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대청댐이 들어오기 전에 그 환평리 주위 모습을 또 두 눈에 담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셨고요. 키운 나물들을 오정동 직판장에 팔고자 나가기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정동은 그 대전 동구의 동네인데요. 다른 이제 군북면이나 이렇게 군서면처럼 대전과 인접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서 대전에 이렇게 뭘 팔러 혹은 뭘 사러 많이 오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따뜻한 인심도 전해주셨습니다. 마을에 정말 작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혹은 축하하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그런 모습이 정말 기분이 좋았고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 제가, 그리고 그 할머니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절반 정도라는 거, 아직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할머니 분들의 말씀을 또 들을 시간인데요. 듣기 전에 한번 제가 선곡한 노래들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관곡에서는 선곡을 받았었는데 걸포에 가서는 또 까먹었고 환평리 가서 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부터는 정말 받아오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다들 좋아하시는 곡이 분명 있으시니까 또 그런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걸 2번이나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받아오겠다라는, 어찌 보면은 옛날 숙제를 잘 안 해오던 그 버릇없는 아이의 느낌도 있는데요. 그때 다음에 갈 때는 제가 꼭 떠올리고 또 적어두겠습니다. 제 책상에 적어두면서 다시 내 나이가 어때서와 같은 주민분들께서 선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선곡한 노래들만 있고요. 이거는 그 할머니 분들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 어떤 느낌이랄까요? 느낌과 소감을 좀 대변해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말과 기억들 그리고 지나간 것들에 대한 찬가랄까요? 우리가 유재하를 그렇게 추억을 하듯 유재하의 노래도 지금 이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추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의 노래 지난 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 쓴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그쳐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해. 잘했었건 못했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네, 유재하의 지난 날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머니 분들께서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는 아무래도 시집살이라던가 또 고향은 또 어디서 고향이 또 어디셨는지, 그리고 이 마을은 좀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에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그 개인적인 사연들이랄까요? 사연들과 그리고 군북면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대청호라는 또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가게 같은 거는 있었나요 혹시? 가게? 가게 뭐 이런 가게 여기 매점 가게 술가 구멍가게 시골 가게 있었어요? 여기 때가 여기 때는데 채워가지고 세우셔서 이제 없어졌지. 아. 가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이제 세 군데 있어 세 군데. 가게 술집이 세 군데 있었어 매점이 여기에요? 조그맣게. 응. 근데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요.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냥 싹 없어졌어. 아, 도로 나면서 없어졌어요? 그럼 한 얼마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게 없어진지? 없어진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20년? 20년? 온건멜로 간지 20년 넘었을 거 아니야. 아니 결혼한 지가 20년 넘는다. 그래요. 그렇게 20년 넘었지. 그러면 가게에 있으면요, 이제 예. 시골이라 이제 7월에는 또 한가잖아. 농사철에 이제 다 키워놔서 그러면 이게 저 가게 매점에서 막 같이 윤 놀고 막 그냥 사랑방이 함께. 예. 안 그러면 밤에는 저녁 겨울에는 이제 윤 놀고 화투 치고 그렇게 그래도 지냈어. 이방 시시서 네. 눈만 뜨면 여기 와서 핫해요. 여기 이게 저 사람 코로나 때문에 예. 여기 쌀도 있고 이게 마늘 김치도 담아놓고 했어 우리가. 좋아요, 재밌죠. 근데 이놈은 코로나가 뭔가 얼른 없어져야 그제 사람이 길을 피고 사는데 그 여럿이 해먹고 어우렁 더우렁 지내고 이럴 수가 좋잖아. 있어, 그치? 근데 그렇게 세상에 못하니까. 어디서. 그런 놈의 병이 와가지고 사람들 길을 못 피게 하고. 그래도 빨리 없어져야 또 행사 같은 것도 열리고. 그럼요. 그렇죠. 이심도 행세를 좋아지고. 이방 그런데. 몇십 년은 안 하는겨. 예. 그 10년도 넘지. 옛날에는 여기 200리 역도 있었죠. 기차역도 있었죠. 예예 기차 있었어요. 그렇게 200리 저 옛날에 거기 지사 잠깐 있다 말았어. 지사- 잠깐 섰다. 금방 지사 파출소가 저 건너잖아요. 네. 맞은편이 우체국 하나 있었는데 우체국 잠깐 이사 갔지. 아. 네, 신당 도로에 우체국이 도로 가서 있었어요. 제대로 가요. 굴다리 나가면 지금 굴다리 나가면 빠르. 그 지금 그런 굴다리에 있었어. 철로로 넘어서 이제 기차 타고 가는지. 그 치면 그 동네가 거기 치면 그쪽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아이고 그래 우리 언니가 나 시집 오서 한 3년인가 있다 왔는데 바양을 갔어요. 언니 간다면 자고서 가는데 언니가
저기 기차가 보여 이제 대전 오는데 막 울었더니 언니가 죽을 뻔했대. 가서 그걸 보고 가서 우는 걸 보고 가서. 아이고. 그래 요거 눈에 딱 밑에 이렇게 한 걸장에다 집어넣어. 이제 식구는 맞지 실살은 그렇지 않게. 아이고. 딴짓 번지 나오고 일가면 잘 모른다. 아이고. 그게 또 끝난다. 나는 그냥 그래도 우리는 시집을 왔다 갈게. 우리 사촌을 구매를 키워가지고. 하잖아요. 지금도 들어가서 손을 동생가 딸을 내주더니야. 보고 아니요, 안 내줘요. 뭐 나왔네. 내가 퍼다 해먹었다. 그러면 됐대. 그래요 안 내줘. 내주면 내가 조금 주면은 못 먹게 싫어가 그런 거다. 옛날에는요 예. 사촌 올케가 그런 거. 양식 늘리려고 즐거 먹으려고 뭐라고 하면은 시집 왔는데 11식구인데 나 아들 때 그때 때문에 고쳐. 고구마를 쳐서 동치미랑 먹어. 이만한 동치미다 떠다가 아들 이제 때 덜어서. 예. 동치미만 점심 때웠어. 쌀 많은데 동생을 그러더라고. 아유 손이 동생. 국민이 여기서 나오는데 뭐지? 아이고 아무리 여기서 나오는데 뭐. 10식구? 나는 11식구. 나 여자친구 잠깐 살아봤을 때 시어머니 식구가 4식구. 예. 한 방에 나. 이제 시동생 신우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무리 있는 게 동생 식구가 5식구. 4억 얼마에. 근데 쌀이 있는데 왜 동치미 물만 드실까요? 글쎄 고구마만 삶아 먹는 손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밥해 먹을 수가 없잖아. 신우 때문에 동생 손이 동생 때문에. 아 눈치 보여가지고. 그렇지. 내가 거기까지 길을 만들어. 10살이 지기네네. 그 위에까지 길을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 영우가. 그러니까 근데 다들 강매로 하는 거는 할머니분께서 다 이제 그렇게 살아보셨죠. 안 돼. 그 여기 지금 길 엄청 좋아진대요. 여기가 저기 곧저고 참. 길 그냥 눈 감고 걸어가는데 옛날 기가 불려면 옛날 차 한 대 다닐 길인데 걸어가죠. 돌받쳐 발이 고무신 예. 고무신 옛날에 내 동감 먹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지가 중에 나한테 8살 먹고 그런 사람이 저 친구에게 걸어올라 봐요. 지식서 진양학교 학교 다니서 아저씨도 증약 초등학교요? 예. 이물에서 그 어린애가 와봐. 예. 여기서 여기 증약까지. 여기 우리 아저씨들 5천원 더 멀잖아. 야. 그러니까 지각해도 봐준대. 가까운 동네에서 지각하면 문 들어오니까 세워놨는데 여기서 온 사람은 그먼 데서 왔다고 그거는 그냥 의자에 그냥 앉혀. 안 좋아. 그런데 그때는 신이 좋았어요. 신이나 좋았어 옛날에. 집시신 신고 다니나 게다 신고. 게다 신고 겨울에. 증약까지는 그 방화실까지 거기 가는 거. 방아씨는 안 하고 치냐? 200이 치냐? 200리 증약이요. 거기 학교 있잖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있잖아 지금. 예. 거기 학교 다니서 우리 아저씨들. 거기 4학년 댕기는 학교 있어 저기. 그러고 여기서 중학교 다니면 저 하시면 이리 안 가고 질러서 저기 산 바라보면 있어요. 나가시다 보면 저 산. 그쟤 넘어서 여기서 중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중학교. 중학교는 군북에 있었어요? 저기 옥천. 옥천에. 옥천을 걸어 다녔다고 중고등을. 옥천 중고등을 여기서까지. 우리 아저씨들이. 응. 8km가 넘는. 나도 걸어 댕겼어요. 그래 맞아 철수도 걸어 다녔어. 저만 걸어다니면 나도 걔다 끄내기가 끊어져서 한 작품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천당가라고 주면 저 그거 까먹으려고. 희망거치 가방이나 있어 짊어져 고쟁이도 싸서 옷이랑 벗어서 머리가 이렇게 걸며 주고서 걔다 손만 들고서 까먹으려고. 비나 오고 하고 질퍽거리고 맨발로 막 뛰고 아이고 보재기가 찢어졌어요? 양옆을 어떤 게? 고데기를 해도 이렇게 해도 네. 고쟁이라 옛날만 여기다 매서 그러면 띠만 막 그냥 휘떡 덜덜덜. 아이고 우리 아저씨 83살인데 네. 초등학교 그렇게 다녔다가 해봐 여기서 옥천까지. 옛날에 사람 생각하면 참 고마워. 옥강에서도 뭐 수석다리까지 여기 엄청 21이 멀어. 그런데 거기 여기서 걸어 산 넘어갔더니 산 넘어서 가니 쟤를 하나 넘어가니 올 때도 산 넘어오야고 집에 오려면 옛날에 증약초등학교 말고 군북초등학교가 있다고 없어. 그랬거든요. 이 넘어 있어서 얘 내가 증약학교 사회조립생이에요. 사회조립생. 응. 선생님께서요? 네. 그러는데 예. 저 이원석 어떤 이가 와서 조그맣게 학교 하나 져갖고서 네, 감사합니다. 그이가 학교를 이래요. 네, 새해 복 많이 그렇게 받으세요. 저기 진학교? 증약학교. 그래갖고 예. 여기 이 동네에서는 현안 아버지가 이래요? 이래? 이해는 봉남인 아버지.
생겼다고. 명자놈을. 그러자 이제 영자는 나랑 하는 거야. 해가 자꾸 번하자 이제 저는 막 영자는 추수리 학교가 서울에. 생겼어 이제. 최근에 큰 거. 나 오기 전이 생겼어. 나 시집 오기 전이죠. 추수리에 초등학교가 생겼어 멋이라고 저는. 했던 사람 멋이마다는 이 사람. 그러다가 우리 막내가 지금 시만 하거든. 정해진 시만 하는데 네. 그냥 거기는 그냥 주한네 집자리 살았었다니. 저기 주는 거지. 뭐야 저 침수대집에 저 수초에 너무 네, 맞아요. 뭐지? 저기 어디죠? 침수대집에 뭐지? 이 동네 침수된 게 뭐요? 무슨 스물지구. 응. 스물지구 됐어요. 스물지구 돼가지고 학교가 없어졌어. 군복초가. 여기 학교가 네. 학교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가 우리 재훈이 거기서 졸업했어요. 재훈이가 6학년 우리 막내가 시원하는데 거기서 진학학교 6학년 초등학교 없어졌어요. 분교예요. 거기는 한 줄. 아. 진학교 분교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6학년 한 해 마치고 졸업했어. 거의 대전분교인가요? 진영학교에서 대청댐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 학교 이게 없어져 분교로 됐어. 저 진학학교로 갔어 이제 여기 학생 분교해가지고. 초등학생이 그 학생이 많아가지고 학교가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 네. 여기 멀다. 이제 뭐 저 아, 학교가 멀은 게 새로 생긴 거라고. 아, 멀어 생겼어요? 여기가 한 5개월이었어. 저 넘어가요. 숨을 지고 대청댐 때문에 네. 숨을 지고 돼가지고 네. 이개 불황이 없어졌어요. 저는. 4개 불학이 없었어요. 갈벌, 비알, 그래 추동, 우리 집에 부승원이 부승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칼벌 여기는 그냥 여섯 불학인가 됐어. 겨. 여섯 불학이나 그 없어졌어요. 불황이 없어지는 바람에 인도가 없어졌어 이 동네. 저 넘어 동네 가서 그래서 없어졌어. 그래 운동회도 참 다 다녀봤는데 세대별로 숨을 지고 돼가지고 대청댐 돼가지고 네. 이 학교가 없어지고 이제 분교로 진양학교로 가는겨. 우리 그쪽. 동네에 물이 쟁겨서 떠났어. 그죠, 대청댐이 들어가지고. 예. 저 마을에 물보다 돼 진짜. 그러니까 얼른 떠나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가 시원하는데 거기서 졸업했어요. 진양학교에서. 그 졸업할 때 갔어 거기를. 그랬더니 이광영이 그가 그때 저 청소년 저 회장이었어. 광영이가. 그래가지고 학생들 상주로 나오더라. 아, 그랬구나. 예. 그래 숨을 찌고 돼서 네. 숙회하고 연기하고 여기 수술이 학교 다니다가 진짜 중력으로 가서 조립했어. 그래서 저기서 저쪽 이제 잠긴 데는 논동사도 조금 하셨다고 그러고. 지금도요 물 빠지면은 네. 물 이제 여름이 가물잖아요. 조금 빠질 때요. 네. 가물지만 네. 언제 와보셔 저놈의 가보셔. 집터가 그대로 있어. 터가 있어요. 가물악산 이렇게 부엌 뭐 네. 방 이렇게 아, 그게 있어요? 있어. 난 남았어. 용치난. 사물을 때 와봐요 저놈은. 아, 사진 찍어가요. 추동이니 부승원이니 다 있잖아. 저기 수정가든 옛날에 남. 수정가든. 수정가든 앞에 가서 예. 가물 때 와봐요. 그 집터가 남아 있어. 나와 있어. 가물 때 여름에. 이사 갈때 일로 이사 갈 그 와서 찍어가요. 네. 멋있더라. 선생님 봤을 때 여기가 소음관이고 그러니까 물 그 아래 거기가 있던 거예요? 그 터가 물 안에 지금 물 있잖아. 잠겨 있는 거예요? 터 있어 지금도. 물 빠지면 잠겨 있는. 가물을 때 와봐요 한번. 지금은 좀 감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찬 많아. 거예요? 물 많아. 물 많은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저놈은 많아. 여기도 많지. 여기 여기 아직 많아. 여기. 여름 찾는데 아, 여름에 이제 가물어가지고 이제 댐 그 수문 열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요. 가물 때 한번 와서 그거 찍어가요. 수정가든 앞에가. 예. 터가 남아 있어. 저기 본론이 지금 물이 철렁한데. 그래요. 지금 여기 철렁이야. 아, 지금 막 엄청 많이 차 있군요. 많아요 지금. 저는 여름에는 여기 없어. 정이 많아도. 그래서 막 올해 여름 같은 경우 좀 어떻게 지냈어요? 정자 같은 데서 네, 같이. 정자 같은데 여기 와서 또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선풍기 2개 자는 다 에어컨 있고 하니까 뭐. 여기 에어컨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 말도 이렇게 에어컨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월이 지금. 무조건 곱하기 하거나 호강하잖아. 옛날에다 비교하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불쌍해. 이 전기불도 없이 살다 돌아가시고. 얼마나 나왔대 여기 나오게? 나는 조금 봐주니까 그냥 우리 시아버지는 못 봤어. 텔레비 못 돈이 봤어. 아니고 시아버지 못 봤어. 전기불. 아니고 나 1년 만에 돌아가셨어. 1년 만에 돌아가셨대요? 네, 1년, 다 1년 만에 돌아가셨어. 또 아프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속병 생기셔가지고. 이걸 지금 같은 이걸 누르면은 먹는 병 따로 뭐라 하지? 식도? 230. 먹는 병 따로 뭐냐? 식도? 0.4고 뭐 잡수는 거 많이 잡수 막 먹으려고 하는 거. 그 병이 걸려. 뭐라고 하나 잊어버렸다. 이후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앞이
안 보셨지? 69평.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딴 것도 마찬가지 태어나셨을 안 때부터 나오고 그러셨대요? 좀 작은 건 안 나온다고 그냥 그러면 평소에 예. 그렇게 거기 눈이 친구 끓이더랴. 떨어진다고 그러면 갑자기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나온다고 평소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했는데 저 청주 병원을 갔는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예. 청주서 예. 의원이 하나 오더래 여자가 의원이. 의원이? 그래서 이제 딴 데를 예. 안 오면 딴 데를 오래 우리 어머니를 이제 보았대요. 보니까 예. 아이고 눈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약을 넣어주더라네. 아니야. 아니 그럼 이제 뭐가 물렀지 이제. 뭔지도 약이랑 이제 넣어준 거지. 약을 넣어주더랴. 예, 예. 오늘 넣었는데 오늘 넣고서 이제 그냥 가고 백 이제 어디가 사는지 청주서 왔다고만 하지 어디서 사는지도 이제 모르고. 몰라 이제 가고 난 데는. 그런데 3025. 아 저녁에는 그냥 아프다고 아이고, 할머가. 그냥 그걸 뭐 백설 아주 막 아까 3만 야단이 났더랴. 그래서 이제 대전 삼성동 예. 삼성동 무슨 병원이 큰 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공유지가고 모시고 갔더라네. 갔는데 실거래가 공유지가고 눈이서 피가 막 나오더랴. 근데 그게 도약이요 말하자면 저기 지금 부회장 왜 눈이 다 부회장 집 그리고 이제 차 그렇게 나쁜지 그냥 부회장 이제 앞에 눈이 안 맞은 거야 약이. 그래서 그 앞에 또 따로 독한 거요. 주차장 우리? 저 부회장님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그 앞에 주차장이 거기 가서 옛날에 거기 하셨어 수술을 했대요. 돌다리를 채고들이 그 땅도 또 따로 또 냈어. 아이고. 집에 3일 만이 그 전에 많은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길이 그런데 내려갔다고 툭 꺼졌잖아. 툭 꺼진 그 돌아가- 엉망했어, 엉망했어. 그 치료도 안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 예, 그 집이 예,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그런데 그것도 거기서 많은 게 삼산병원에서 이제 기시다가 집이로 왔는데 그것도 며느리가 있어 어디 아들 어린 게 어리니까 깊어. 우리 이제 시동생들 둘 우리 아니지 집에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고모는 시집가. 주차장이 그렇지 고문을 희집까지 마침내 집 그래 터졌다고 꼭 있다가 시우 피가 아프다 그냥 이리 온 게 이냐 대철리서 이리 대충 이렇게 이리 왔는데 누나도 또 꺼졌지 그러니까 여기 순장 할머니가 그래 아 근데 여기는 이놈의 할머니가 뭐를 미쳐가지고서 중요하지. 시할머니 똥싸배기 시어머니 아 그런데 이제 눈동사. 시아버지 다리 그런 데를 시집 보냈다고 그냥 우리 할매가 아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막 보면은 혹시 역정을 내는 경이야 친정에서요? 예 요즘 친정에서 이상 씨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아들 신랑은 착해요 신랑은 21살이고 21살이고 나는 18살이고 근데 이 집에서는 신랑 집에서는 얼른 의도야겠어 이제 얼른 결혼식 시켜야. 결혼식을 해야 고 그 늙은이들 밥을 결혼하기 전에예요, 그게? 그렇지 결혼하기 전이. 누가 이 결혼하기 다 놓아 직전이지. 있는데 예. 여기 그래서 살 주소는 나는 이제 안 간다고 나도 막 있는데 뻗어대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거주도 안 하고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호강한다 하니까 친구님께 그렇지 이장한테 세상에 수배 중이래요. 호강을 하냐고 미남으로. 뭘 보고 할아버지 호강을 하느냐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나 시집을 보내도 아무것도 안 이장한테 해준대요 말소 신청하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홀가대기 그냥 데려가. 싸 데려가니. 있대요. 땡초놈한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이 걱정 말라고 그래서 눈썹무새도 우리 형님은 좋지 그 시집 고문디 아니 그 그럼, 아버지 그렇지. 왔다 갔다 꼬리를 대하니 이러고 어떻게 신우잖아 신우. 그럼 물어보야지 뭐야, 신우가. 아니 땡기는 뭐. 시집 고무지 시집 고모요? 시집 고무지 아니 남매간이네 아저씨들끼리. 그 검찰청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도 알던데 아버지 전화번호. 그래도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나도 모른다고 소식 결국에는 그래요. 그냥 괜찮더라고 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힘이 살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결혼한 열흘 만에 또 영장이 나와서 또 가네 신랑이 둘 죽었어 군대로요? 군인을 가는데 대전 시어머니 문공사 공사 시어머니 시할머니 똥싸대기 시아버지 다리 시시 찔럭거리고 댕기면 응. 아이고. 한심하지 한심. 한심하고 좀 나생내기를 그래요 되게 싫지라고. 정정하야. 그럼 부자날이야? 땡기서 안 했죠. 똥석간 있고 안치 하나 백. 그래 나도 알아. 부자가 아니요 부자가 뭐야 굶어 죽어. 그래도 그 형님 아들 딱 이상하게 살랄 때 그냥 살아주더라고. 아,
그렇구나. 또 이제 결혼하고 오셨는데 또 오자마자 이제 신랑 신랑 아저씨 군인 갔어. 갔어. 군인 갔어. 내한테 우리 왜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군인을 웬만한 갔는데. 사람 다 뽑아봤었잖아요. 근데 그래 내가 그랬네. 모르겠다고. 세상에 모든 세월이 신랑 군인 같으면 그래 참 검찰청에서 마누라를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오. 각시를 데리고 면회를 가야 하잖아. 군인 같은 게 신우가 가지 나를 안 데리고 가네. 나를 안 데려가. 누나가 동생 보는 게 그렇지. 아, 그래 나를 데려가야지. 각시를 데려가야지. 각시를 데려가야지. 나만이야. 그 열흘 만에 그때 군인 가는 놈을 그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1년에 이제 한 번 가는데. 아유. 이거 신부님이 가진 적. 걷다 냉장 넣어놨던 데 저거. 아, 여기 신부님이 갖다 줘, 그래. 갖다 줘. 그 집 갖다 줘. 한반도 못할 사람이라고. 갖다 줘. 그래도 신랑이 미군 부대로 들어가서 미군이면 어디 용인으로 가신 거예요? 어디? 저기 영등포. 영등포? 서울 영등포로 서울 가셨어요? 영등포로 군인이 저기가 됐지 이제. 배치됐지. 됐어. 배치됐지. 이제 저 논산 훈련소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에 첫 휴가로 오는데 동네가 다 흥나네. 이제 춤이 오니까 이제 휴가를 오니까. 온다 하니까 그냥 그 아래 무팅서는 뭐 겁나. 그런데다 연우 알아 언니? 누나 알지? 두시 동생. 두지 동생? 막내. 그게 아는 만호의 집이 있었어. 그게 말랑이서 막 풀을 뛰면서 좋다고. 타고 그러가네. 쥐가 준 게 뭐지 또 종은 내가 연하는 줬지 왜? 막대는 교상 종은 내가 줬지 쥐가 준 게 뭐 있어? 그러고서 방금 떨지 말라고. 야, 너 신랑아 여기 신랑아 이래야. 그것도 엄청 일찍 죽었어. 시끄리지 말어. 그 시집도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걸 중신해줬어. 아이고. 그랬는데 결국에 무산내 마냥 약을 잘못 먹어서 죽었지. 나는 저 그 사람 시집 오고서 아들이 제목이랑 5개월 만에 군인 갔어요. 11식구에. 남편분이요? 예. 군인 이제 결혼식 때 어째 내가 신랑한테 재수감한테 군인 갔다 왔냐 중신 영자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갔다 왔대야 군인을. 결혼식 하기 전에. 예. 거짓말한 거예요? 예. 중신에 들어가. 그런데 여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시집을 왔어. 이제 오니까 이제 얼마 됐어. 몇 달 됐어. 몇 달 됐는데 한 3, 4개월 됐는데 바가지 시험 가니까 이제 바가지 사람 몰리잖아요. 아줌마들이. 예. 바가지 시험에서 산통이 깨졌어. 군인 안 갔다고. 누가 그랬더냐 그래야. 군인 갔다 왔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누가 그래. 누가 거짓말도 하네. 누가 그래. 그래. 사람들이 이제 흥이네 악마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신랑한테 군인 안 갔다 왔다며.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했더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저 웅순아버하고 재순아버가 군인 안 갔잖아. 보충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보충역이요? 보충병. 네. 보충병이 안 가면 되는 뭐냐면 거요? 집에서 왜안 가? 먹고 자고 200리 여기서 200리 걸어오고 출퇴근하는 거. 200리에 있었어요? 예, 200리에 네. 연일이 된댔지. 면회로 다녔어요. 근데 우리 신랑하고 저 준성이 아버지랑 됐어. 갑종 맞아서 됐어. 됐는데 군인 안 갔다며요. 그러니까 보충병 박정희 대통령이 보충병 저 청년들 논아주더래 그 표를 논아줘가지고 그걸 보여줘. 이게 도장 찍힌 걸 보여줘. 요만한 용지를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그러자 5개월 되니까 영장이 딱 나오니까 아랫집 아저씨 돌아가셨는데 꼼짝 못하지. 아랫집 아저씨 돌아가셨는데 신랑이랑 둘이 자는 거 있냐 옷방에서 안방 할아버지 그때는 그거 방이야, 방.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고 그러는데 형수가 일어나서 손윗동사가 이제 문이냐고 문도 없어요. 아랫방이 그냥 카텐만 치고 전기불도 호룩불 만한 거 저기 저 팔동길에서 돌려서 그 전기를 호룩불 마냥 그렇게 그거 갖고 아무 두 칸 쳤는데 서방님 둘이 자는데 불러요. 사닥 신랑같이 자는데 불러 형수가 12시 넘은 뒤에 와서 밤참 해주고 아랫제죠. 그러더니 서방님 놀라지 마 내가 뭔 얘기 할게. 그러니까 뭔 얘기 해봐요 빨리. 그러니까 서방님 영장 나왔어. 나 군인 안 가 도피할 때
제사죠 도피하고 도망가고 안 간대야. 이렇게 졸려 먹고 있는데 아가씨하고 사는데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군인을 나왔다니 안 간대요. 가기가 군인은. 싫죠. 가기가 싫지. 군인 안 간대요. 도피한대야. 그렇게 하소서 이제 가는 거지 어떻게 야 5개월 만에 군인 갔어 영장 나와서 그래서 저 논산서 이제 훈련 끝나고 대전으로 이제 어디 배치시키려고 역전까지 왔대. 대전 역전까지 서대전. 그런데 떨어진 것이 대전 병참학교 떨어졌어. 훈련소에서 직접 병참학교에서 거기서 배치되는데 우리 아저씨 이사만인데 이사만 불러내더랴. 대전서 일주일 만에 군인 휴가 왔어요. 군인 가서 저 훈련소. 논사서 훈련소 일 와가지고 배치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왔어요. 휴가를. 그때도 또 막 마을이 술렁술렁했어. 아이고, 아니 동네는 그렇게 안 시끄럽고 내가 주친 자 서방이 오게 좋은 것도 없어. 동생 손이 동생하고 시아버지 있어서 어려워가지고 오는 게 싫어. 남 부끄러워. 신랑 오는 게 옛날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아버지 없는데 혼자 옷방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시집살만 뒤지게 하다가 일만 뒤지게 하다가 지금 보라. 지금 행복하게 살잖아. 그 손녀딸 저렇게 컸다가 늙었다가도 아이고, 우리 손녀딸 예원인데 예원아 할머니가 이렇게 존일 너 이렇게 존일 되는 거 보려고 이렇게 살았구나 막 끄라고 울었어요. 그 저희 할머니 집에서는 크랭카드 시계를 붙였대요. 이장이 전화와는 이장 왔는데 네. 그래 저거 걸어놓은 저기를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키웠으니까 저걸 걸었지 저 애체 살면은 안 걸지.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 손녀딸 분도? 내가 키워서 직장 다니니까 서울 응. 예선자. 애손자 딸. 애손자. 그래서 이제 아빠는 고등학교 선생이고 네. 딸은 또 공무원이라 또 출퇴근하고 아까워서 내놓을 수가 있어? 공무원이라. 그래 명예퇴직하고 국무총리상 타고 한 56년 전이요. 예. 57년 전이네. 56인께 아들이 우리 아들이. 그 우리 아들 동갑내가 농대 붙었다고 서울. 서울대 나와 붙었다고 그냥 또 떠서 조금 떠서 하다 말았어. 예. 그 딸 우리 딸 손녀딸 처음이자 이게. 그래 여기서 나와서 키워줬은 게 네. 둘 키워줬어요. 네. 7살 때까지 뭐 했는데 지가 데려왔지 이제. 아 외손녀딸을 7살 때까지 여기. 예, 옥천 솔로몬 학원 있잖아. 예. 거기 다녔어. 우리 거기 다녔어요? 거기 다니고 네. 대전서 이제 또 저기 솔로몬 학원 다니기 전에 가정방문 선생 네, 대전서 네. 우리 딸이 또 추천해가지고 와서 또 둘 다 같이고 큰 첫째 딸은 지금 4학년 올라가고 4학년이요? 형이 20년 다 돼가지고 시원이 형이 없고 여기서 있었잖아 둘을 여기 마시러 가면 할머니가 막 애가 없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막 놀리고 골리고 웃고 그랬어요? 여기 할머니가 그렇게 여기서 나하고 여기서 키워줬은 게 저걸 달지. 애치에서 살고 시집 갔으면 거기서 달지. 여기서 뭐하러 달아주고. 그쵸. 네. 여기서 태어나고 했으니까. 옛날에 뭐 막 공기놀이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는 우리 어렸을 때 대전서 클 때 했지. 꼬무줄, 줄넘기, 뭐 다마치기, 사방치기, 또 뭐 저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했어. 자치기. 어렸을 때도 같이기는 멋이만 하는 게야. 개빡치. 다마치기도. 언니는 다 했어. 딱지치기 다 했어. 우리도 다 했어. 그래도 다 했어. 팽이치기 다 했어. 스케이트. 마무리치기도 하고 다마치기라고도 하고 마무리라고도 하고. 해상날 여기 저거 있을 때게 얼마나 거기서 놀았다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예. 박사예요 이 사람. 박사예요? 노래도 잘하고 이 형님들도 다도 잘 놀고 노래를 지가 사람은 나보다 10살 주고 10살. 그래도 시시 친구예요. 그러네요. 화투 친구. 네, 말씀들 듣고 왔습니다. 요번에도 정말 다양한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처음부터는 한평리에 작은 가게가 있었다. 그 주점, 약간 주막 역할을 하는 작은 주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민분들께서 사랑방처럼 낮에는 윷놀이하고 밤에는 화투를 치시고 그렇게 다들 이용하셨던 곳이 있었는데 대청 댐이 들어올 쯤인가 아닌가요? 그 다리가 날 때쯤 그 도로가 이제 새로 개량이 될 때쯤 그때쯤에 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제 고향에 있었던 예전에 술집이랄까요? 그것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뭐 가봤나? 라는 기억이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아닌 건지는 몰라도 피치카토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저는 용두리라는 마을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마을에 술집이 하나 있었고 지금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전에 거기가 지금은 가게가 약간 폐가처럼 되어 있는데 그 모습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술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약간 환평리의 이 주점처럼 주민분들께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방금 자리를 조금 이제 비웠었는데요. 이제 깜짝 게스트 분께서 정말 저도 모르게 깜짝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어떤 새해에 바라는 점을 좀 적어서 이렇게 좀 스케치북에 적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좀 쓸 말을 떠올리곤 했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썼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우선되는 올해가 되길이라고 썼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게 언행불일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행동으로 또 옮길 수 있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초등학교 하면은 군목면에서는 증약초등학교 그리고 증약초 대정분교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 대청댐 수몰 이전에는 이 추소리에도 초등학교가 있었고 또 궁북초등학교가 석화리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이 수정가든 식당 앞에서 여름 때 가물 얻을 때를 한번 노려가지고 그 앞에 가보면은 대청댐 이 수위가 내려가가지고 그 터가 아직도 보이고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초등학교 터의 모습이 찍힌 기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굴의 할머니께서는 6부락이 수몰로 인해서 근처 6부락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청성면에 갔었을 때 청성에 초등학교가 5곳이 있어가지고 그 학구가 5개로 좀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약간 그 지역끼리 이제 조금 노는 느낌, 약간 뭉치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얼핏 듣긴 했었는데 지금 군북면도 옛날 모습을 떠올리면은 되게 다양한 초등학교가 있었던, 다양한 학교가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추수학교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하셨나 봅니다. 추수학교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시어머니께서 정구래 할머님의 시어머니께서는 눈이 잘 언젠가부터 앞이 잘 안 보이셨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또 눈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또 돌파리처럼 보이는 어떤 의원이 청주에서 와가지고 처방을 해줬더니 더 상황이 악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말씀들을 들으니까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이제 시집을 오신 어머님들께서 얼마 오래 있지도 않고 또 남편분이 징집이 돼가지고 입대를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구리 할머님은 이제 결혼을 해서 오자마자 열흘 만에 또 남편이 입대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시할아버니,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또 거의 홀로 모시다시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규리 할머님의 이야기는 또 재치 있는 면이 있기도 하죠. 이제 남편분이 중신을 할 때 중매하는 분이 중신 뭐라고 하죠? 중신 어른이라고 하나요? 중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아무튼 이 남편 할 사람 군대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가지 샵에 가서 이상한 좀 소문은 아니죠. 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진실을 그 바가지 샵에서 이제 아시게 된 거죠. 사실 그 남편이 군대를 안 갔다더라. 그래서 남편분에게 그날 저녁에 군대 안 갔다 온 거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예전에 보충병으로 그 근무를 서셨던 그걸 좀 증명하는 걸 보여드렸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 5개월 뒤에 결국 징집이 돼서 군대에 가셨다고 합니다. 정구리 할머님의 남편분은 이제 서울 영등포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쪽으로 가셨고 이귀래 할머님의 남편분은 대전 병참학교로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병참학교에 좀 배치를 받은 뒤에 이제 가자마자 입대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휴가를 나오셨는데 이 휴가를 나오니까 다들 또 휴가가 나온다는 소문이 또 돌다 보니까 또 바가지샵에서 그 이규래 할머님보다 다른 어떤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께서 더 좋아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규래 할머니께서 네 정겨운 네 욕설을 한번 내뱉으셨다고. 사실 이 군복면 환평리에 가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갑자기 효과음이 들어간 부분이 가끔씩 있을 텐데요. 저는 좀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또 제가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욕설을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음으로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규래 할머니께서 기분 좋은 무용담을 또 말씀을 하셨죠. 그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간 소녀딸이 외손녀딸? 네, 그분께서 7살까지 이 옥천에 사셨다. 그리고 옥천에 있는 학원도 다니기도 하셨고 또 그렇게 두 손녀 손주인가요? 이렇게 좀 돌보시다가 마을의 어르신 분들께서 그 어렸던 그런 손녀 손자분들을 보면은 골리고 놀렸다 이렇게 같이 놀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54분이 됐습니다.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제가 노래 2곡을 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할머니 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다 보니까 할머니 분들의 입장에 대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와 아이유의 반편지를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깊은 밤을 날아서는 이 군대 입대한 그 남편분들께서 정말 좋게 사랑을 하면서 이제 아내분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였다면 반편지는 또 어머니들께서 그 고된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또 남편을 그리는 마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좀 추가가 된 반편지라는 노래는 또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음에 또 어디를 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또 다음에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신기한 이야기들 접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면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